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입문편의 15강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 제가 양의 말씀을, 사과의 말씀을 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정신없이 많이 찍어서 여러분께 올리려고 하다 보니 조금 손하고 말하고 좀 틀리네요. 우리가 입문편에 14강에 보시면 앞 시간 같은데 여기에 제가 그 단상 전압을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최대값은 VM으로 표시하죠. 그럼 루트 2배의 시료값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런 루트 1을 쓰면서 제가 말을 할 때는 2배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요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좀 이쁘게 봐주시고, 그 다음에 입문편에 10강을 보면 10강이 RLC 주파수 특성입니다. 여기에 2인데 여기에서 제가 산수를 틀렸네요. 이게 제가 에어컨하고 전류가 어느 게 많이 흐르느냐, P는 VI에서 요거는 콘스탄트입니다. 그죠? 요거는 콘스탄트고, 전력이 많이 흐르면 전류가 많이 흐른다라는 걸 예를 들어서 에어컨하고 선풍기를 예를 들었는데, 선풍기를 제가 1kW로 들고 전압을 220으로 했습니다. 그럼 I는 V분의 P니까 이게 220분의 1kW 아닙니까? 그 요걸 계산하면 그때 제가 이거 계산기를 두드린 것 같은데 요거 나누면 4.5 m가 나오죠. 요 키로를 안 받습니다. 곱하기 키로 들어가면 4.5A입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유효전력하고 무효전력을 볼 때 우리가 유효 성분하고 무효 성분을 표시를 할 때 우리가 이거를 복소수로 표시했습니다. 가짜수로. 자,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값이 있으면 A 플러스 JP 이렇게 합시다. 그럼 요거는 유효 성분이고 요거는 무효 성분이죠. 그럼 여기가 유효 성분이고요. 여기가 무효 성분이죠. 그럼 요만침이 A고 요만침이 B 아니겠습니까? 그럼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됐을 때 이때 우리가 각도가 나오면 여기 A죠. 이렇게. 그랬을 때 우리가 요 표현을 A는 A 플러스 JB 이렇게 표시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때 이 크기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요래 잡았죠. 그럼 이때 각도는 아크 탄젠트에다가 요거분의 요거니까, 그죠? 여기 B니까 A분의 B 요렇게 구하면 되죠. 요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페이지를 잠시 한번 넘겨 볼게요.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에 이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오일러라고 하는 아저씨가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인데 조금 이따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 좀 빗나가니까 이쪽을 리얼 넘버로 보고요. 그죠? 이쪽을 이미지너리 넘버로 보면 이 값을 기준이 1이죠.
이 값은 기준이 마이너스 1이죠. 이 값은 j1이죠. 기준이. 여기에는 마이너스 j가 되죠. 원을 그립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면 여기가 지름이 1이죠. 그래서 이것도 1이지 않습니까? 요것도 1이고. 그러면 여기 각도가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 부분이 코사인 시타가 되죠. 요 부분은 j 붙이면 j의 사인 시타가 됩니다. 이 크기는 얼마야? 이 크기는 1이네.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넣으면 요거는 1이고요. 요거는 시타고, 요 부분이 코사인 시타고, 요 부분이 사인 시타 아닙니까? 여기서 보면. 그래서 1의 제곱은 코사인 제곱 맞습니까? 플러스에다가 사인 제곱 시타 이렇게 나오죠. 많이 보던 거네. 자, 그러면 요거를 응용해서 요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계속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회전을 시키면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익스포넨셜 j 의 시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래 표현하면 다 요 식이 관계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거를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 요거를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조금 말을 정자로 쓸게요. 요거를 우리는 오일러 공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쪽을 리얼 넘버로 잡고요. 이쪽을 이미지 넘버로 잡으면, 예를 들어서 A 값이 4 플러스 J의 3이라고 요렇게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요게가 4쯤 되고 요게가 J3쯤 되겠죠. 요렇게. 그럼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A입니다. 그죠? 그 A 크기가 얼마가 돼? 그러면 요거는 4 플러스 J3에서 이때의 크기는 이렇게 절대값으로 표시해 볼게요. 그러면 4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이라니까 5가 되죠. 그럼 이때의 이 각도는 아크 탄젠트 해서 여기 4고 요게 3이죠. 그러면 4분의 3 이렇게 하면, 이거 제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약 한 37도 정도가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A는 4 플러스 J3이라는 이야기는 절대값을 표시하고요. 요렇게 각도로 이렇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루트 4의 제곱에다가 3의 제곱에 몇 도? 37도 이렇게 되죠. 자,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면, 이런 페이지 넘길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소수 값이 4 플러스 J3이다. 그럼 요거는 크기가 A이고 각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A 값이 루트 넣었으니까 4의 제곱, 3의 제곱 계산하기 좋게 제가 얘를 딴 겁니다. 이때 시타가 한 37도가 나온다 그랬죠.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표현을 달리 하면 어떤 절대값 크기에다가 시타 이렇게 표현하죠. 요거를 익스포넨셜 오일러 공식을 넣으면 A 값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시타 이렇게 표시합니다. 요걸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그래서 이 오일러 아저씨가 만들어낸 익스포넨셜 J의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여기를 0도로 봤을 때 이렇게 돌리는 거지, 각도를. 그러면 이에는 마이너스 J의 시타더라면
1로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요거는 이쪽으로 돌리니까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는 코사인 시타에다가 요 기호만 바뀌면 됩니다. 마이너스에다가 여기에 j2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됩니다. 요게 오일러 공식입니다. 정리를 할게요. 꼭 어떤 값을 넣으면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j의 b다 라고 했을 때 요거는 무슨 성분? 유효 성분. 요거는 무슨 성분? 무효 성분. 요거는 무슨 성분? 피상 성분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이 절대값 크기에다가 각도를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면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그러니까 요거를 풀면 자, a라고 하는 값은 a 플러스 jb면 이거는 요렇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다시 이거는 크기에다가 익스포넨셜 j 시타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크기에다가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풀면 이렇게 되죠.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a 값에다가 사인 시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게 뭐야? 이거. 요거는 무슨 성분? 그렇죠. 유효 성분이고요. 요거는 무슨 성분? 무효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유효 성분을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 무슨 전력? 여기에 유효 전력이고요. 요거는 무슨 전력? 무효 전력이 되는 거죠. 요거는 이 자체는 비상 전력입니다. 비상 성분이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넣어가지고 하면 여러분이 금방 이해가 될 건데 쭉 풀어보니까 좀 그렇게 보입니까? 그 페이지 좀 넘겨볼게. 자, 여러분이 이해를 하는데 숫자를 넣어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자, 아까 지게 A가 4 플러스 J3이라 그랬죠. 그럼 이 표현은 절대값에다가 각도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 값은 얼마입니까? 5에다가 아까 지게 37도쯤 된다 그랬죠. 요렇게. 그러면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5에다가 익스포넨셜 j의 몇 도? 37도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럼 이거는 5에다가 코사인 몇 도? 37도에다가 플러스 j의 사인 37도 이렇게 안 됩니까? 이거 풀면은 5에 5에 정신 바짝 차리고 하겠습니다. 코사인 37도에다가 플러스 요거 갈로 좀 지울게요. 다시 합시다. 다시 이거는 5에다가 코사인 37도 플러스 j의 5에다가 사인 37도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러면 요게 뭐 피상성분이라고, 요게 유효 성분이고요. 요게 무슨 성분? 무효 성분이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피상을 어페런트라 그랬죠.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럼 유효는 우리가 액티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효는 리액티브입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효 전력은 뭐고 무효 전력은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왜 보느냐 하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전기 시스템은 RLC로 이루어졌다.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일관성을 위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입력이 전압과 전류고 여기에 이 전압은 우리가 다이렉트 커런트 직류 전압이 있고요. 올터너티브 이렇게 해서 AC 전압이 이렇게 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출력이 나오는 게 전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요거 배웠고요. 요거 배웠고 요거 다 배웠죠. 요것도 배웠습니다. 요것도 배웠고요. C도 배웠어. 요거 안 배웠지. 요거. 그래서 제가 요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을 딴 겁니다. 자, 그러면 요렇게 전기 시스템 요로 있으면 여기에 전압을 걸죠. 여기 전압을 걸 때 이렇게 이게 RLC로 이루어져 있다면 여기 출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첫째, 이 전압이 다이렉트 커런트다. 직류 전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직류 전압이면 여기 R은 유효 성분이니까 되죠. 그럼 L하고 C는 무슨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파수 특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요거는 주파수 특성이 제로네.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직류 전압을 걸면 순수한 유효 성분에만 걸리는 여기에서만 소비되는 장이니까 소비되는 전력이겠죠. 이 전력을 우리는 P는 VI 이렇게 해서 와트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유효 전력인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DC에는 이거 빼보고 그냥 전력 이렇게 합니다. 이해되셨죠? 이래서 이 RLC에 걸리는 전압이 어떤 전압이 걸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그래서 직류 전압을 걸 때는 그냥 전력입니다. 그냥 전력. 그 전압 곱하기 전류하면 되죠. 그런데 페이지 좀 넘길게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여기에 RLC가 이렇게 있으면 두 번째입니다. 올터너티브 커런트인 전압을 건다고요. 교류 전압을 건다는 이야기지. 그럼 여기에 AC 전압을 딱 걸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 달라지느냐면 요거는 지금 뭐를 가지고 있다?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전력도 달라진다고. 왜? 이 R은 주파수 특성이 없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 성분이라고 했죠. 그럼 L하고 C는 무효 성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순수한 R에 소비되는 유효 성분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효 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L하고 C에 소비되는 거, L에 소비되든 C에 소비되든 이거 다에 소비되든 다 무효 성분입니다. 무효 성분에 소비되는 거를 우리는 무효 전력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무효 전력을 P라고 합시다. 그 무효 전력을 뭐 Q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임피던스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거 R 그죠? 플러스 요거는 지금 뭡니까? J의 X를 이렇게 되죠. 요거는 마이너스 J의 XC 이렇게 안 됩니까? 그럼 이거 R에다가 J 빼내면 XL 마이너스 X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소비되는 전력이 뭐 유효 전력이라고. 그럼 요거 리액턴스죠. 이거 생각나시죠? 이거 다구지기 가지고 무효 성분을 반장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라고. 요거를 우리는 무효 전력 이렇게 합시다. 그럼 J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게 임피던스 요 비상분이죠. 요거를 우리는 뭐
피상전력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 유효전력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액티브 파워 이렇게 하죠. 액티브 파워.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그 다음에 P라고 표시할게요. P라고 와트로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무효 전력은 어디에 작용하는 겁니까? 리액턴스에 작용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리액티브 파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파워에서 우리 Q라고 합시다. 요거 우리가 발이라고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때 발은 무슨 뜻이냐면 볼테이지, 볼트에다가 A는 얘 암페어입니다. 암페어에다가 요거는 뭘까라면 잘 아시래. 리액티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 이렇게 합니다. 볼트, 암페어, 리액티브. 자, 그 다음에 피상전력입니다. 피상전력이면 우리가 어페런트 이렇게 했죠. 눈에 보이는 분명한 어페런트 파워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PA를 합시다. 어페런트 따서 그러면 이 PA는 피상전력은 단위가 그냥 VA입니다. 이 말은 그냥 볼트고 암페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뭘 이야기하자면 유효 전력은 어디에 소비되는 거다? 유효 성분, 저항에 소비되는 거고요. 무효 전력은 어디에 소비되는 거다? 리액턴스에 소비되는 거고요. 피상 전력은 임피던스에 소비되는 전력이네. 감 잡았죠? 그거를 여러분은 잊지 마시라고. 다시 유효 전력은 어디에 소비되는 전력? 저항에 소비되는 전력이고 무효 전력은 어디에? 리액턴스에 L이든 C든 리액턴스에 소비되는 전력이고 피상 전력은 임피던스에 소비되는 전력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유효 전력, 무효 전력은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페이지를 넘겨서 이 오일러 아저씨를 또 한 번 모시고 와야 돼. 그럼 오일러 아저씨가 펜을 좀 바꾸겠습니다. 이 오일러 아저씨가 요렇게 돼서 이쪽을 리얼 넘버 이렇게 했고요. 요쪽을 이미지너리 넘버 이래가지고 허수를 가짜수를 달았죠. 이렇게. 요 기준이 리얼 넘버는 1이죠. 실수니까 이거. 요건 실수고 요건 허수 아닙니까? 가짜수. 이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기준이 인마는 J1이겠죠. 이렇게. 여기는 마이너스 J1이 기준이라고. 이걸 원을 딱 이렇게 돌렸어. 그죠? 이렇게. 그럼 요 크기가 얼마? 1 아니야, 1. 1일 때 요거 각도를 시타라면 요거. 여기 뭐야? 코사인 시타 있죠? 요거는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요거는 J의 사인 시타 아닙니까? 그럼 요 크기는 얼마? 요 크기는 1이네.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아까 했죠. 1이고 요거는 사인 시타고 요거는 코사인 시타니까 1의 제곱은 피타고라스 정리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걸 그대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 요 표현을 익스포넨셜 j2의 시타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자, 요렇게 표현을 했죠. 요렇게. 그럼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기본이죠. 그래서 이걸
오일러 아저씨가 익스포넨트 j의 시타는 코사인 시타 플러스 j의 사인 시타 이렇게 표현했죠. 그 예를 들어 10의 익스포넨셜 j의 시타더라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넣으면 10에 예를 들어서 이렇다면 플러스에다가 10j 들어가고요. 사인 시타 이래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러면 요게 무슨 전력이 된다? 이게 유효 전력이 되네. P가 되죠. 요게 무효 전력이 되는 겁니다. 요게 Q가 되죠. J 붙이고. 그럼 요 부분이 요거는 뭐가 된다? 비상 전력이 되네. 그럼 요렇게 되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유효 전력은 무슨 성분이 들어간다? 코사인 시타가 들어가네. 그죠? 무효 전력은 무슨 시타가 들어간다? 사인 시타가 들어가네.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일러 아저씨를 조금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쪽을 잠깐만요. 제가 이게 서툴러서 자, 요쪽을 우리가 유효 전력이라 표현해도 되겠죠. 요쪽을 허수 부분, 요쪽을 우리는 무효 전력 이래 표시하면 됩니다. 이제 J 붙이고. 그러면 유효 전력이 Q만큼 왔다고 합시다. 그 무효 전력은 P입니다. 요렇게 실수를 한다니까 자꾸. 자, 요렇게 여기 P만큼 왔다고 합니다. 요게 무효 전력을 Q만큼 왔다 이렇게 붙이면 요렇게 되죠. 요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각도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 요게 무슨 전력? 비상 전력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유효 전력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액티브 파워입니다. 전력이 파워입니다. P. 그럼 P는 VI의 무슨 시타? 코사인 시타의 단위가 뭐? 와트 이렇게 되죠. 그러면 무효 전력은 리액티브 파워라고 그랬죠. Q라 표시했습니다. 요 성분 아니야. 요 성분 요거 그죠? 요 성분이 유효고 요 성분이 무효 성분 아니야. 이거는 VI의 사인 시타에서 발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발. 자, 그 다음에 피상 전력은 우리가 PA 해서 P 플러스 J의 Q 이렇게 되죠. 그럼 이 크기를 구하면 이렇게 되지.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해볼게. 이거 어떻게 되느냐면 이게 VI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시타 플러스 VI 전체의 제곱에다가 사인 제곱 시타에 뭐 씌우면 돼? 루트 씌우면 되잖아. 제곱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VI 전체 제곱에다가 코사인 제곱 시타 J 빠졌네. 플러스 J 안 들어가죠. 내가 Y라노. J 안 들어가죠. 루트 씌웠으니까. 죄송합니다. 지금 정신을 똑바로 차린다고. 여러분한테 많이 강의를 많이 해주려고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렇게 플러스 사인 제곱 시타에 이렇게 씌우네요. 비상전력이 요거 1이죠. 그러면 비상전력은 어떻게 돼? 루트 P 플러스 이렇게 이상해진다니까. P는
피상전력은 P 플러스 JQ. 요거는 다시 하면 P 제곱에다가 Q 제곱. VI가 나오네. 맞습니까? 그럼 이 피상전력은 그냥 VI네. 이렇게 되죠. 요거는 VI의 사인 시타가 되고요. 요거는 VI의 코사인 시타가 돼.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단위를 뭐야? 볼트 암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단상입니다. 단상에서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요. 자, 우리가 유효 전력은 VI의 코사인 시타의 단위가 뭐 왔다고요. 무효 전력은 사인 시타가 들어갔죠. 왜 들어갔는가 다 이해됐습니다. 요거를 뭐 발이라고 했죠. 피상 전력은 그냥 VI입니다. 그죠? 이거는 단상입니다. 단상. 단상하고 단상 전압하고 여러분이 삼상 전압을 했죠. 그러면 삼상에도 전력이 있을 거 아니야. 전력이. 그런데 삼상은 전부 AC지 DC는 없어요. 전부 AC만 있다고. 이때 전력도 뭐 AC니까 당연히 뭐 유효 성분, 무효 성분, 피상 성분이 있겠죠. 그러면 삼상이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십니까? 삼상에 이렇게 삼각형 결선이 있고 Y 결선이 있을 때 지금 이게 Y 결선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걸 성간전압이라고 했죠. 그 성간전압은 상전압보다 몇 배 크다. 일단은 루트 3배 크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라 그랬지. 제가 왜 그럴까? 삼상전압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상전압도 루트 3만 넣으십시오. 어디다가? 여기다가 루트 3의 VI 코사인 시타. Q는 루트 3의 VI의 사인 시타. 피상전력은 루트 3의 VI라는 거. 그래서 삼상은 쉽습니다. 삼상전압의 전력은 유효, 무효, 피상전력이 있는데 루트 3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걸 여러분이 해서 요거 증명할 겁니다. 요게 이제 거의 입문편은 끝나지 싶은데 요거 회로 이론을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